외에도 이제 기강이라든가 장기성분에 대한 그 동상이 여기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덤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는 시간은 저희가 또 선생님들 오후에 또 어디 가시고 되게 돌아가실 때니까 최대한 빨리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한 4시고요. 좀 늦으면은 이쪽으로 한 4시 반 정도에는 그냥 저희 다시 왕산 기념관에 도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맨 마지막이 그 김천에 있는 직지사거든요. 여기는 뭐 따로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자유롭게 관람을, 저희가 한번 가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자유롭게 관람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선생님 혹시 한 번에 하다 오셨죠? 네. 처음이에요. 저희 여기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왕산 허이 선생님이 태어나고 이제 뭐 성장했던 그 장소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이렇게 기념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렇게 이 왕산 선생님 집안이 이렇게 이제 생각터들이 이렇게 된 거는 이분들이 이 국내에서도 의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지만 이 가족들이 다 이제 만주로, 그러니까 연해주 쪽으로 넘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뿔뿔이 흩어지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국내에서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시지만 주로 보면은 거의 다 이 연해주, 멀리는 뭐 카자흐스탄까지 가서 세상을 떠나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이 생가를 지키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념공원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번에 한번 그 왕산 허이 후손분들하고 만났을 때도 이 생가를 복원하고 싶다는, 아니면 비라도 이렇게 만들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항상 해주시더라고요. 선생님도 왕산 허이 스님에 대해서는 혹시 강의 시간에 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뭐 자세한 거는 말씀을 뭐 기존에 다 아셨으니까 다시 이제 기억을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왕산 허이 스님 같은 경우는 이쪽 이 선산 여기에서 태어나시고, 그래서 이 1894년에는 이 왕산 허이 집안이 안동하고 깊은 관련이 많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1894년 동학국민전쟁 때 이 형하고 그다음에 왕산 허이 선생님하고 이 진보, 지금의 이제 청송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거기 가셔서 생활도 해서 하시고, 그래서 왕산 선생님의 큰형이신 방산 허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묘도비라든가 묘소가 다 진보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나중에 저희가 아마 기회가 되면은 갈 수가 있을 거고, 또 안 되면은 다음을 또 기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 왕산 선생님의 제자였던 박상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그 다음에 거기 뭐 권영만이라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다 당시에 이 진보, 청송에 계실 때 그런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서울에서 여기 저희가 다음에 갈 김천에서 이제 김상의진 정기 의병을 하시다가 그게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는 서울에 가셔갖고 관직생활 하시다가 결국에는 1907년 말에 경기도에서 이제 13도 창의군을 만드시고 1908년 1월 달에 서울, 지금의 이제 동대문 청량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왕산로라고 이렇게 지정한 이유도 당시에 13도 창의군의 서울 진격작전을 그에 대한 의의를 달아서 이렇게 왕산로라고 표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왕산 허이 선생님도 마찬가지였고, 이 경상도에 당시에 경상도에서 활동했던 의진, 그리고 다른 뭐 경기도에서 활동했던 의진, 그리고 강원도에서 활동했던 의진들이 이 전반기 때는 1990년이나 99년은 모르겠지만 이 1905년 일사조약 이후로는 이 서울 진공작전을 많이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영천의 그 정한지, 정용기, 산나무진 같은 경우도 이분들도 목표는 서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울에서 이러한 일본군의 그 일제의 세력이 점점 강화되면서 뭐 다른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중심부를 그 공격을 해서 탈환하겠다 이런 시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도 가운데 여러 시도 중에서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은 이 왕산 허위선이 이끌었던 13호 창의군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원래 그 왕산 허위 선생님이 총대장을 나서는 게 아니고 바로 밑에 있는 군사장으로 나서셨습니다. 근데 이 위에 있던 그 총대장을 나섰던 이인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나섰다가 집안에 상이 있어가지고 그냥 문병으로 다시 내려가시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우여곡절도 있지만 아무튼 13도 창의군을 이끌고 이 돌대문 서울 전쟁을 펼친 거는 왕산 허위 선생님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시 잡히셔가지고 서대문에서 지금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서 세상을 사형으로 위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당시에 이제 그 서울 와서 간직 생활을 하면서 이 신문 기사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신문 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도 이제 신문 기사가 이렇게 쭉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처음에는 뭐 일제의 그 침략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항거하시는 모습입니다. 와한테 상소를 올리거나 아니면은 당시에 일본 그 침략의 뭐 핵심 인물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직접 단판을 짓거나 그리고 나중에는 뭐 잡히셔도 회유를 그러니까 그만하라 이런 회유 속에서도 끝까지 그 한일 투쟁을 펼치시고 결국에는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 모습. 그래서 신문상에서도 이분에 대한 그 유언 이런 거를 이제 자세히 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의 시간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고 그리고 이 왕산 허위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 형이었던 허운 선생님 그다음에 허변 선생님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안동하고 가까운 거는 그 허바이 선생님의 따님이 허운 선생님이죠. 네, 허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안내 가시면은 그 인천각이라고 있습니다. 들어오셨습니다. 거기에서 석주 이상용 선생님, 그러니까 저희 그 1925년부터 26년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위원을 지내셨던 석주 이상용 선생님의 손자 며느리가 손부가 되십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아직도 4개의 서간도 해보는 나오셨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당시에 그 지금 왕산 선생님 일가만 봐도 이게 연해주나 만주에 가셨는데 어떻게 생활하시고 어떤 활동하셨는지 이 큰 굵직굵직한 건 잡힙니다. 그렇지만 자세한 거는 잘 안 잡히거든요. 지금 현재 뭐 그와 관련된 기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이 허은 여선생 같은 경우는 자기 직접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만주 가셔가지고 거기서 석주 선생님의 손부가 되시고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 거기서 겪었던 일들을 회고록으로 남기셨어요. 근데 그 회고록이 가지는 의미가 이 만주에 관련된 아니면 해외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이 독립운동 말고 도대체 뭘 먹고 어디에서 자고 어떤 고난을 거쳤는지 이런 것들이 잘 밝혀져 있지 않고 자료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기록들을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허은 선생님이 만드셨던 아직도 서간도 바람소리라는 회고록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마 그분이 생활했던 그 모습 마찬가지로 왕산 집안이 연해주 가서 살았던 모습 아마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둘러보시고 나가겠습니다. 안 가져? 차에 있으니까. 차에 있어. 이래 있으니까 벌써 다 나갔지.
여기 지금 다 나오잖아요.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나와요. 기념공원 조성지. 네. 아니, 여기서 찍으면 아이고, 그거가 날이 뜨고, 많이 덥지? 많이 덥죠? 그놈 왔을 때도 저 유명하신 분이 저희 아시는 왕산 허이스님,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시는 장진홍 선생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저희가 또 이따 갈 박희강 선생님, 그리고 이제 또 한 분 더 든다면은 대구 사범학교에서 활동하셨던 권태복 선생님, 이 네 분 정도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민운동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상이 이제 왜 여기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저희가 이분이나 이 박희강 선생님 같은 경우 생가지는 왕산 허이선생님 공원보다 더합니다. 이게 거기는 계속 제가 보니까 계속 변화하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박희강 선생님 같은 경우도 생가 터가 그냥 밭이었거든요. 그때 한 2년 있다 가보니까 옆에 막 무슨 아파트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게 옥계동인가? 사공당 네, 그쪽에.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이게 좀 저희가 이제 조사 다닐 때 시골은 괜찮아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사람들도 거의 변화가 없고요. 근데 이렇게 대도시 같은 경우는 군만 해도 이게 많이 발전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가면은 거기가 어딘지 잘 모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박희강 선생님이나 장 선생님 같은 생가터도 제 생각에는 구미시에서 표지석이라도 하나 세워서 거기가 그 곳이라는 것도 이렇게 좀 남겨. 왜냐면은 그쪽 동네 너무 발전하니까. 기존에 있었어요, 그쪽에. 아, 있었습니까? 있었는데, 이제 워낙 발전하고 하니까, 이번에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은 참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튼 저희가 온 여기 이 장지용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가장 다 아시겠지만 대구에 가면은 경상 감령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조금 이렇게 이동하면은 여기가 동성로인 겁니다. 거기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현재 하나은행 건물이 높은 건물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옛날에는 이제 대구 식사은행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은행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일대기 책도 있지만 이게 또 활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아직까지는 소개가 안 돼 있는 분입니다. 그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자세한 얘기는 저도 이제 잘 알지 못하고요. 그렇지만 이분이 1927년 10월 달에 이 대구 지역에 있는 일제 통치기가 그런 데다가 폭탄을 배달해서 이제 의열 투쟁을 펼쳤던 그런 분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1919년에
그 기존에는 이제 그 1910년에 나라를 빼앗기고 기존에는 뭐 의병이라든가 아니면 애국 개몽 운동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자정 순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1910년에 나라를 빼앗기면서 국내에서는 더 이상 독립운동을 펼치기가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만주를 하고 국내에 있던 단체들은 이렇게 비밀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19년에 이제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의열단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길림성, 지금의 이제 만주 길림성에서 의열단이 만들어지면서 의열 투쟁이라는 게 이제 좀 어떤 사람들을 공격을 해야 된다는 게 점점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뭐 칠가살, 그래서 뭐 조선 총독이라든가 대만 총독이라든가 아니면 뭐 정치, 일본 정치인이라든가 아니면 군과 관련된 인물이 장성들이라든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좀 더 발전하면은 일본 천황도, 그러니까 일본 왕도 우리나라 침략하는데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공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왔던 것이 안동의 김지석. 이분이 1924년에 일본 왕이 살고 있는 공중비에다가 폭탄을 던졌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자기가 이제 뭐 미국 그 전에는 이제 폭탄 기술을 배운 거는 그 이야기로는 알려진 거는 뭐 미국 그 상선에 군함에 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뭐 그런 기술을 배웠다, 이걸 뭐 협조를 받았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17년에 이 대구에 있는 그런 통치 기관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이렇게 배달을 한 건 아니고요. 이게 하숙집에, 숙박집에 지금 따지면 여관이죠. 여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폭탄을 배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폭탄이 안에 이게 시간이니까 이 심지에 타들어가는 냄새 있지 않습니까? 하얀 냄새. 이것이 이제 들키는 바람에 그 폭탄이 밖으로 던져지게 됐고 이 밖에서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사람이 다치고 건물이 약간 훼손 정도로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만약에 안에서 터졌으면은 이제 더 폭발력이 강했겠죠. 근데 그리고 이제 요구만 됐고 나머지는 이제 그게 다 실행이 되지 않았고 근데 이 당시에 이 폭탄이 터졌을 때 당시 신문기사도 있고 터지는 그 장소에 신문기사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27년 10월 달에 대구에서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누가 범인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했는지 장진호 선생이라는 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어떤 사람이 한 배달을 시켰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대구 지역에 있는 아니 좀 더 넓게는 대구 인근에 있는 자기가 평소에 그러니까 일제가 평소에 이렇게 주시했던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대거 체포를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체포된 분들이 저희가 안동이라고 자꾸 안동만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주로 저는 이제 안동에서 한 20년 있으면서 그쪽 지역만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경보로 바뀌지 그렇게 안 되고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자세한 거는 좀 그래서 예를 들은 게 안동입니다. 그래서 안동의 이육사 형제가 그 당시에 같이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제 혐의가 없다 해서 이렇게 풀려나게 되지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대구의 이 폭탄 그거를 하고 이것이 이제 실패하게 되니까 또다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결국에는 이제 일본 오사카로 일본 쪽으로 이제 넘어가시게 되고 그러다가 오사카에서 이제 오사카니까 그쪽 일본 지역에서 체포를 당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군대에서 감옥에서 해상을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감옥에서 스스로 또 목숨을 맞죠? 스스로 목숨을 끊죠? 예.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금도 이제 저희 기념관 오시거나 아니면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폭탄을 이렇게 던지거나 아니면 폭탄을 배달하거나 이게 테러 아니냐, 테러리스트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거는 이 테러라는 거는 공격 대상이
정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나 공격하는 게 테러라고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의열투쟁 하셨던 분들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의열투쟁하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공격 목표가 정확하다는 겁니다. 안중근 같은 경우, 안중근 선 같은 경우는 또 1호부입니다. 그냥 그 총을 난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히 목표를 보고 겨냥해서 그 사람만 공격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냥 대구에 아무데나 폭탄을 갖다 던치거나 배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그렇지만 정확히 목표를 뭐 대구 경찰서, 왜냐 경찰서 같은 경우는 당시에 독립운동가 많이 잡아가서 고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은행, 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농사 짓는 분들, 이런 분들을 토지를 막 차지 않습니다. 이런 정확하게 목표를 정해서 폭탄을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이런 분들을 의열투쟁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테러리스트하고 어디 가시거나 또 묻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황당했던 게, 어디 전라도에서 어떤 단체 한 10분이 오셨어요. 근데 저희 해설사 선생님이 열심히 막 해설을 해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분이 독립운동가가 다 테러리스트 아니냐, 이게 뭔 소린가요? 그래서 그 해설하시는 분이 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 벌써 저희가 뭐 나라를 되찾기만 해도 벌써 반세기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직까지 우리가 할 일이 많구나, 그런 분들을 좀 더 이렇게 좀 또 바꿔 나가야 된다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해를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그래서 아마 여러 선생님들도 이렇게 활동하시다 보면은 이런 뭐 테러리스트 가지고 이런 분들 왜 이렇게 하시면 테러리스트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 또 대표적인 분들이 아마 좀 조심스럽지만 당시에 사회주의 했던 분들이 이 공산주의자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 하나만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이분들이 했던 그 내면까지, 활동했던 내면까지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 과연 그것이 이제 뭐 사회주의자냐, 이런 것도 이제 좀 더 깊게 보시면은 그분들의 선택도 이제 좀 더 알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가까운데 여기가 호국공원, 호국영사, 네, 저쪽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말 6.25가 발발한 지가 65년이 됐습니다. 낙동강 전선을 지키지 못했으면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유엔군이 참전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가 또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것을 구미시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어떤 이런 호국용사들이 활동하는 기림터를 10년 전에 한 5억을 들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또 추가를 해서 여기에 명각되어 있는 호국용사분들이 4,746명이 여기 명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면은 또 6.25 때 사용했던 비행기 탱크 야포가 전전이 되어 있고, 국기가 보면은 21개가 이렇게 개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우리나라를 도와준 병력을 지원해준 나라가 16개국입니다. 미국을 위시해서. 그리고 또 의료 장비하고 의사들이 온 나라가 5개국. 그래가지고 19개국인데 우리나라 태극기하고 유엔군을 합해서 21개의 길을 개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왜 했냐면은 국민은 참 그 글로벌 시대에 여러 나라 분들이 많이 옵니다. 와가지고 정말 우리나라가 너를 도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표적을 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그 나라가 언제부터 병력이 얼마나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준지를 선구를 다 만들었습니다. 장진웅 선생 그 제막식 할 때 그날 이것도 같이 제막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무공수훈자, 또 6.25 참전자, 또 월남 참전자, 애국지사들, 명각이 구미시에 거주하는 그 애국지사나 국가유공자는 다 명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둘러보시고, 이거 하나가 안보의 상교육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6월에 호국 공원의 달에 다가오는데 작년의 동상입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고향 저기 원래 여기 있는 동국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냥 텃밭으로 아까 밭으로 이렇게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1912년에 만주로 망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침입한 차관이라든가 침략 공격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가 결국에 보시면은 24년에 1924년에 석기대에서 접수해가지고 여수 감옥에 계시다가 20년 동안 고생을 하시는데요. 근데 이분은 거의 1912년에 중국으로 이렇게 망명하신 거 보면은 그리고 이제 활동했던 그 주요 단체가 통일부지 않습니까? 아마 이 경상도 분들 특히 뭐 1910년에 나라 무너지고 많은 분들이 만주로 넘어가시는데 이 당시에 넘어갈 때 주도했던 그 서울에 있는 단체가 신민회라는 대고인 사건 관련된 신민회라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만주 망명을 계획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유명하신 분이 그 무당 이혜영 선생님 그 육형제 일가죠. 그리고 반대로 경상도에서도 이 만주 망명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동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연결되는 신민회하고 안동 분들, 경상도 분들하고 연결되는 게 이 신민회의 강원도 대표였던 분, 강원도 그 책임자였던 분이 주진수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울진 분입니다. 근데 당시 이제 울진은 강원도였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분하고 울진에 같이 활동했던 분이 황만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같이 뭐 학교도 만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 황만영 집안하고 이 안동의 백화 김대랑 집안하고 이 혼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민의 얘기가 이 경상도로 넘어오게, 그러니까 소식이 전달됐고 이 경상도에서도 서울 신민에서 이런 걸 만주 망명을 계획하니까 같이 동참하자. 그래서 같이 1911년 초에 만주로 망명을 해요. 그러면서 아마 이런 그 신민이라든가 아니면 경상도에 이러한 만주 망명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곳곳에서 만주로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뭐 11년에 가시면서 거의 뭐 한 10년대 후반까지는 이 경상도 분들이 많이 가십니다. 그래서 그 1934년에 고등경찰 요사 일제 그 대구에 있는 경찰들, 그러니까 일제 경찰이 만든 고등경찰 요사 보면은 1910년대에 거의 한 2,500명? 나중에 20년대 후반 가면 25,000명이 이런 경상도 분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 했던 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했다. 아니면 하러 갔다.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아마 그 신민이라든가 아니면 경상도 분들의 이 만주 망명과 관련이 있어서 1912년에 만주로 넘어가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왜냐면은 이분들이 1911년에 만주로 넘어가셔갖고 이 11년 초에 봄에 이 경학사라는 자치 조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분들이 가셨던 목적이 빼앗긴 나라 다시 찾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군인이 필요하니까 신흥 무관학교를 이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신흥 무관학교가 만들어졌는데 사람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내에다가 그러니까 요원을 파견해서 사람을 모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군자금도, 왜냐면 학교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과 그 돈을 모아서 만주로 이렇게 넘겨주고, 아마 기가사님도 그런 케이스로 해서 1912년에 이 만주로 가셨고, 그 다음에 나중에 대한통일부에 활동하셨던 거 보면은, 이 대한통일부 보면은 경상도 분들이 주도를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에는 뭐, 일송 김동상 선생이라든가, 뭐 여러 안동 영덕의 박경정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경상도 분들이 위주로 해서 많이, 왜냐면은 경상도 분들 같은 경우는 만주로 망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항해도 분들 이런 분들은
임시정부 쪽, 경기도 분들이 임시정부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임시정부는 이 우리나라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임시정부 쪽은 내교로서 나라를 되찾는 거고, 이 반대로 경상도 분들이 만주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은 싸워서 되찾겠다는 그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주에다 독립군 기지를 만들고 무관학교를 세워서 실질적으로 이 무관학교 출신들이 나중에는 그 청산리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아마 좀 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고 연구를 좀 더 하다 보면은 이러한 좀 지금 저쪽에 적혀져 있는 내용 말고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이 좀 더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거는 여기까지고 오히려 저보다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경상도 사람들이 만주 쪽으로 많이 간 게 확실하고, 예, 맞습니다. 황해도나 이쪽 사람들은 상해로 많이 예, 가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배 타고 바로 가니까 걸리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빠져.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일지적 조건이. 조건이 됐어요. 자, 선생님 한번 둘러보시고요. 다시 이제 버스를 이동하겠습니다. 김산 한교입니다. 근데 여기가 언제부턴가는 잘 볼 수가 없어요, 안을요. 과거에는 항상 개방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김천시에서 파견된 해설사 선생님이 상주를 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연락을 드려도 이게 바쁘시다고 하세요. 여기 향교의 향교님이나 그 밑에 있는 그 사무국장님한테 연락을 드려도 바쁘셔갖고 저희가 1년에 몇 번 안을 잘 못 보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 올해만 해도 벌써 3번째거든요. 여기 오시는 게 3번째인데 3번 다 실패했습니다. 바쁘시다고. 옛날에는 다른 토지도 많고 관리사도 있고 땅 붙이고 이래 했는데 이제 뭐잘 살고 재산도 없고 선산도 많고 해가지고 향사 칠 때만 그러니까 여기 참여를 하는 그래서 저희가 오면서도 연락드렸는데 어디 또 외지 출타 중이시라 가지고 문 열기가 또 곤란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여기 온 목적은 이 김산 한계에서 이 김산 의진이 창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날짜가 나와 있는데 1896년 3월 24일. 그래서 이 김산 의진 같은 경우는 이 3월 달에 여기에서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직지사에서 다시 또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해산하여서 보통 그 활동 기간은 한 길면 3개월 정도
짧게는 한 2개월 정도. 근데 이 왕산 허위선이 구미잖아요. 근데 얘 왜 여기까지 오게 됐나?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이기찬이란 분을 대장으로 추대했다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저분은 또 이 김천뿐이 아니고 여기서 북쪽에 있는 상주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산의진 같은 경우는 뭐 강의 시간에 들어보시겠지만 이 구미 지역 분들하고 김천 지역 분들하고 그 다음에 상주 지역 분들이 연합을 해서 만든 게 이제 김산 의진입니다. 당시 1896년에, 그러니까 1895년에 이 명상홍 시해 사건, 그 다음에 단발령이 내려지면서 이 전국적으로 의진이 만들어진데 경상도에서는 유명한 게 이 문경의 이강년 의진. 근데 이 이강년 의진 같은 경우는 문경에서 창의는 했지만 주로 활동한 지역은 이 제천의 호자 의진. 그러니까 유인석 밑에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안동의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그 주변 지역에서 뭐 각 시군마다 의진이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그래도 또 대표적인 의진이 여기에 있는 이제 김산의진. 그러니까 1896년에 활동했던 의진을 예를 들면은 그 경상도에서 대표적인 의진은 이강현 의진하고 그다음에 안동의진, 그다음에 여기 그 김산 의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김사진이 왜 이렇게 세 개 지역 사람들이 연합을 하게 됐는가? 이 선산, 그러니까 구미 지역에서도 왕산 허위선진 같은 경우도 의진을 조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전에 벌써 그 형인 방산 허웅 같은 경우는 이 청송 진보에서 진보 의진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산 허웅 선생 같은 경우는 진보에서 창의하고 이 왕산 허위선 같은 경우는 이쪽 그러니까 구미에 와서 창의를 하자 이렇게 서로 논의가 된 겁니다. 근데 구미 와서 선산분들을 위주로 하려니까 이게 잘 안 됐어요.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김천 같은 경우는 이 여중용이라는 사람이 금능의 여중용이라는 분이 이 창의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려냐면은 이 김천에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시장, 당시로는 이제 군수죠. 이 사람을 섭외를 해서 이 창의를 하는데 왜냐면은 무기가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머물 장소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협조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일이 틀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왕산 허위선이 구미 지역이 잘 안 되니까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상주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 거의 주도한 거는 이 김천 분들보다는 이 구미 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 상주 분들이 주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서로 논의만 하지 이게 결과가 이끌어지니까 결과물이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김천 분들을 약간 좀 어디 보면은 약간 이렇게 좀 배제를 하면서 그냥 창의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 김산의진이 만들어지고 왕산이 창의한 이후에 이분들의 공격 목표는 대구 점령이었습니다. 대구를 공격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강군과 일본군의 그런 걸로 인해서 실패를 하게 해서 의진이 이제 자연적으로 해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여기 그 4월 7일에 직지사에서 재창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지사에서 재창의 한 다음에 이분들은 김천에서 그 서쪽으로 내려갑니다. 서쪽으로 그러니까 남서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그 홍심동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 김천 시내에서 차를 타고 가도 한 40분 거리입니다. 이 홍심동에서 주둔을 하면서 조직을 좀 더 이제 전투적인 조직으로 재편성을 합니다. 근데 홍심동 같은 경우가 여길 왜 주둔냐면은 이 정기병 때 1896년에 활동했던 의진들을 보면은 거의 장소가 거의 대부분 향교 아니면 사찰 이게 뭐냐면은 아니면 그 당시로 따지면 뭐 역 이런 데 주둔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아니면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는 예를 들면은 그 3.1운동 보시면은 구미도 비슷할 겁니다. 그 선산읍에서 일어났던 3.1운동 같은 경우는 장날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모여서 대규모로 할 수 있는 마찬가지로 정기용 때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참여할 수 있는 곳을
이 장소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김산 한교도 마찬가지 이유였고, 그 다음에 직지사 같은 경우도 지금 가서 엄청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대규모 인원이 들어가서 같이 숙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홍심동도 마찬가지로 이 경상도 관찰사를 지냈던 이용주이라는 분의 별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대규모 의진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묵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묵었는데, 그래서 거기 그 홍심동에서 준비를 해서 다시 강군과 일본군과 싸우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 전투에서 지게 되고, 이분들이 그 김산지는 이 김천했지만 이 충북까지 올라갑니다. 여기 올라가서 이분들은 또 그 당시에 그 제천의 그 유인석 의진이 연해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내에서 더 이상 힘드니까 연해주를 하니까 이 그 유인석을 따라 연해주로 북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그만 이제 다 해산을. 그래서 한 4월 말이나 5월 초 되면 이 김산 의진도 결국에는 다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김산 의진이 가지는 의미는 이 당시 1896년의 의진들 보면은 각자 활동합니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구미에서 만들어졌고 김천에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뭐 안동에서 만들어지고 문교에서 다른 지역을 벗어나면은 먹을 게 어떻게 공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는 장소도 마땅치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 자기네 시군 단위로 의진을 만들어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어디 뭐 이제 연합을 하자 이러면은 연합을 해서 전투를 몇 개 치르는 경우가 있지만 이 완전 연합을 해서 처음부터 연합을 조직해서 이렇게 의진을 결성하는 경우는 좀 드문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 같은 경우도 안동도 그 1월 달에 의진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 7개 의진이 모여서 태봉 전투를 치르는데 그거 한 번, 그 태봉 전투에서 연합해서 하는 거는 그 태봉 전투 하나입니다. 근데 이 전투에서도 이 지휘 체계가 이게 통일적이지 못해서 이 전투에서는 또 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기해병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강군하고 일본군하고 같이 싸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기해병 때 싸웠다고 해서 무조건 일본군이 아닙니다. 강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진 같은 경우는 의진을 창의한 이후에 자기 그 같은 동포끼리 싸울 수 없다고 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그냥 의진을 해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정기의병 때나 중후기의병 때나 이 의진이 그 공격을 해서 일본군을 한두 명 이렇게 그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어이 보면은 지금 전투 양상으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큰 성과입니다. 왜냐면은 무기가 전투력이 이게 차이가 심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1895년에 동학농민군을 공격한 일본군 같은 경우는 대만을 정벌했던 일본군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3년간 전투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무기도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군인은, 그러니까 의병들은 이 그 심지에다 불을 붙여갖고 나가는 지금 그 조총 있지 않습니까? 화승총. 이거를 갖고 있는 반면에 일본군은 총 방아쇠를 당겼을 때 총알이 나가는 이 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투력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저겁니다. 의성 아시죠? 의성의진이 구봉산, 의성 읍내 그 구봉산이 있습니다. 봉우리가 9개인 산이 있는데 거기서 일본군하고 싸웁니다. 근데 첫날은 이겼어요. 근데 둘째 날부터 밤에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화승총이 이게 짝대기가 된 겁니다. 짝대기가 그냥. 반대로 일본군은 총을 쏩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성의진 같은 경우는 구봉산 전투에서 져서 지금 그 의성 사촌 그 마을이 불바다갑니다. 그러니까 이 정기의병 때 아니면 후기의병 때 의병들이 일본군을 공격해서 한두 명 이렇게
주겠다는 거는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당시로서는 엄청난 성공했다는 거를 이런 걸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더군다나 이 태국 전투 같은 경우도 그때 간 의병들이 적게는 1000명, 좀 많게는 7000명까지 오거든요. 근데 반대로 거기를 지켰던 일본군 같은 경우는 많아 200명이에요. 그러면 숫자로 상황을 봤을 때는 분명히 의진이 이겨야 됩니다. 근데 다 깨졌어요. 그게 이 훈련받은 군인, 그 다음에 전투를 경험한 군인, 그 다음에 무기 차이, 그 다음에 지휘관이 어떠냐. 왜냐면 당시 의진 지휘관 하셨던 분은 그러니까 공부 유학을 하셨지, 전투를 직접 내가 장군이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있는 병사들도 보통 다 농사 짓는 분들. 그러니까 이 전투 지휘 체계가 약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렇게라도 안 하면은 결국은 나라를 빼앗게 되고, 그럼 나중에 후손들이 봤을 때 그 조상님들은 뭐가 될 것인가, 그런 의식을 갖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정기유병 때는 그 대부분 보면은 왕 충효라는 그 논리가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뒤로 넘어가면서 1905년부터 1910년까지 이렇게 활동하셨던 분들 이렇게 보면은 이 충효도 있지만 나라를 구하자는, 그러니까 민족을 생각하는 관념이 점점 이렇게 강해지는, 아니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거는 영덕의 신돌석 장군. 신돌석 장군은 자기 공부할 때 양반들이 쓰시는 모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썼다고 양반 애들한테 맞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그분께서 직접 의병을 막 지휘하셨을 때는 양반이었던 분들이 밑에 부하로 와서 같이 활동하시는.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도 정기병 때 생각해 못한 것들이 이 중기병 때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좀 생각이 점점점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김산 의진에 참가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의진에서 의병 활동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이후에 그 1910년대 만주 망명도 가셨고요. 대표적으로는 그 양지한 우재룡 이런 분들 같이 했던 이분 같은 경우는 만주의 독립군 기지랑 연결을 시켜준다든가,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그 대구 달성공원에서 1915년에 만들었던 대한강국회, 여기에도 같이 참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연결고리는 그 왕산 허희 선생님이 진보 쪽에서 계셨던 생활할 때 관계된 분들, 그리고 여기 김산 의진과 금산 의진을 같이 활동했던 분들,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서울에서 간직 생활을 하셨습니다. 서울에서 관계됐던 분들, 이런 분들과 이렇게 있으면서 연관된, 그래서 대표적인 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경남 울산의 박상진 선생님, 왕산 허희 선생님의 제자인 박선생님. 그래서 지금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울산에서 지금 박상진 선생님 특별전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시면 그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원래 안에 들어가면은 또 다른 향교하고, 향교마다 건물이 약간씩 틀리잖아요. 구성은 똑같은데, 그래서 좀 약간 다른데, 참 아쉽게도 여기를 안에를 볼 수가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여기서 선생님 단체 사진 찍고 다시 차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산 이명 저기도 가야 된다. 향교야 몇도 뒤 없고 저 한번도 가야 되는데 너무 왼쪽이다. 아닙니다. 저기 김산 향교라고 적혀 있어서 괜찮을 것 김산 같아요. 향교. 예, 적혀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잠시만요. 지금 김 녀석 끼고. 원래 막 100개 찍잖아. 원래 포켓 넣어주잖아. 찍어달라고. 하나, 둘, 셋. 웃겨봐요. 개새끼. 하나, 둘, 셋. 셋. 네, 됐습니다. 예, 이제 차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사진은 한 장 줘야 돼. 사진이. 사진은 한 장 줘야 동영상으로 찍겠습니다. 동영상 카메라로. 그럼 저 병선생님 저 오늘 여기 김천 한교 오신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소감? 예. 아니, 선생님, 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하라고. 예. 말이 안 나. 예. 그냥 여기 처음으로 왔는데 80평생 처음으로 왔는데 기념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축풍령, 아니면 김천 이런 데서 이제 기차를 타시고 신의주까지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직지사는 저희가 그 왕산 허위선이 김산지를 한교에서 창의하고 그것이 이제 무너졌다가 다시 4월 7일날 다시 조직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매표소 있는 데까지는 이 차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차가 거기에 대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안에 들어가시면은 자유롭게 관람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 앞에서 1중부터 그 안까지 들어가는데 거리도 좀 있고요. 그래서 단체로 이렇게 움직이기에는 또 저희가 시간도 부족하니까 그 자유롭게 관람을 하시고, 혹시 이 다니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그 근처에 차 주변에 아니면 그 매표소 주변에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람 시간은 3시 10분까지, 지금 1시 40분입니다. 그러니까 3시 10분까지 다시 2차에 탑승을 하시면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예, 안 타시면 그냥 갑니다. 그러면은 도착하면은 내리시고요. 제가 들어가실 분들 한해서만 이렇게 계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잘 만드네. 여기서 못 들어갔고. 뭐 만들어 먹는 거지. 저희 먹는 거는 어떻게? 원래 저보다 올라갔다 끝까지 올라갔다. 차돌이 이거 힘들고. 그런가? 차 하나 가고. 아니면은 저쪽. 저는 여기